영상을 찍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미콩TV님께서 제게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성투TV님께서 또 커피 한 잔과 맛있는 빵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런 거 받을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자, 오늘 선물 터져 나갑니다. 목성희님께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라고 또 이런 걸 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우와,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미국 증시지. 안녕하십니까, 물린답니다. 현재 시간 5시 11분. 제가 미국 주식을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랬습니까? 졸라게 올라갈 것이다, 매도를 하지 마라, 무조건 존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오늘도 이 미국 증시가 떡상을 해줬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 2%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나스닥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매물대가 없다, 올해는 대상승장이다, 무조건 홀딩하고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매수를 못하신 분들 당장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어버리잖아요.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계속 갑니다. 계속 가고요. 이 폭락할 때 이 하락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계속 홀딩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이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여기부터 엄청나게 가지 않습니까? 자, 신고가를 한번 뚫어버리면 조정이 오겠지. 여기서 일부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하겠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신고가를 뚫어버릴 때가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존버와 매수를 할 타이밍이지,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 익절을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코로나 이후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는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죠. 그럼 어떻게든 바이든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말만 하고 있지만 대선 때문에 돈을 안 풀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지만 자기가 투표를 많이 받습니다. 자, 미국은 401K라는 어마한 제도가 있죠. 한국에는 부동산을 밀어붙이지만 미국에는 증시가 떨어지면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미국은 월급을 타면 주식을 사야 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는 엄청나게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뚫어보면 계속 홀딩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속 홀딩을 하면 되고요. 자, TQQ가 오늘 5% 넘게 상승을 해주는데요. 자,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TQQ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67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말했듯이 8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말을 했는데요. 자, 말이 80달러지 80달러 아닙니다. 나스닥이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모릅니다. 대통령 4년 차부터는 증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냥 매도 타임은 한 80달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80달러 가더라도 매도를 하지 말고요,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좌를 인정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이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자, 제가 미국 증시를 떠나지 마라, 계속 홀딩 해주라, 전설의 계좌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8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거의 뭐 6,200만원 투자해가지고 1,200만원까지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돈도 써가지고 매수도 못했지만 그냥 미국 증시는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 믿었고 계속 홀딩을 했습니다. 이때 악플들이 몇 개 있었죠. 자, S&P 500 2700 간다. 이 계좌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절대 회복을 하지 못한다.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계좌는 녹는다. 당장 도망쳐라.
단돈 1000만원이라도 건지려면 그냥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80%가 결국 졸라 버텨가지고 양정이 될 것이고 졸라 버텨가지고 큰 돈을 벌 거다. 나는 미국 증시를 떠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요. 결국 저는 미국 증시를 떠나지 않았고 계속 홀딩을 해줬습니다. 자, 비록 종목을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그냥 한 종목 두 종목에 그냥 그 돈으로 몰빵 때리고 미국 증시를 계속 버텼어요. 버텼는데 끝내 31%라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니, 자, 지금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말고 저 같은 사람, 실전 투자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자, 코니 같은 이런 종목을 추매를 해주고 매수를 해주고 버텨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는 종목을 사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좌를 회복할 수 있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제가 2달 정도 3달 정도 반감기 후 조정 오면 그날보다 급등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해줬는데요. 특히 비트코인보다 거래소 코인베이스 2배짜리 거래소를 매수를 해준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줬는데요. 2달 기간 조정은 급등을 해줬고 2달 정도 기간 조정은 급등을 하고 이번에 기간 조정 후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간 조정 후 제가 매수 시그널이 뜨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갈 것이다 말을 해주는데요. 역시나 매수 시그널 뜨고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요때도 기간 조정 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폭등을 한 부분 보이죠. 자, 1차적으로 기간 조정 후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해줬고 이 길이보다 2배로 2차 파동으로 더 크게 많이 갔죠. 그리고 기간 조정 후 4차 파동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서 4차 파동까지 왔는데 4차 파동 때는 얼마나 떡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150달러 간다는 이 얘기가 꿈의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150달러를 갑니다. 코니 계속 홀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FNG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FNG로 무조건 매수를 해줘라. 애플, 아마존, 레포리스, 메타, 테슬라가 모두 보유한 종목이다. 자, TQQ는 나스닥 100을 출하는 레벨 곱하기 2배짜리인데요. 종목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FNG는 핵심 종목 빅테크들만 10개 모인 종목입니다. 자, 결국 빅테크들이 가야지 나스닥이 졸라게 가는 겁니다. 또 나스닥에 가면 빅테크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FNG를 매수를 해줘야 얘기를 해줬고요. 제가 400달러까지 간다 했잖아요. 지금 375달러인데 400달러까지 꼭 폭발하겠죠. 저는 뭐 400달러 간다 해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상 400달러 가면 여기까지는 가고 그 다음 조정 후에 다시 더 갈 거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FNG 계속 홀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FNG 수익률 벌써 56%입니다. 자, TQQ 기간 수익률 보시면 자, 작년에 193% 올랐고요. 올해가 33% 올랐는데요. 제가 매수하고 있는 코니는 기간 수익률이 작년 640% 올랐고요. 올해 수익률이 75%입니다. 자, TQQ랑 비교가 안 됩니다. TQQ보다 한 4배 정도 코니가 수익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코니를 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자, FNG는 작년에 438%라는 엄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61%고요. TQQ보다 3배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FNG에 투자를 해놨죠. 제가 수익률이 가장 좋은 두 종목에 몰빵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종목이 살 종목이 없고 고민하신다면 이거 두 종목만 사면 여러분들은 떼돈을 봅니다. 평균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300% 이상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TQQ는 연수익률 100%밖에 안 되죠. TQQ보다 3배로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 안 볼까요? 5% 넘게 또 초급등을 해주는데요. 제가 엔비디아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계속 홀딩을 해주라고 했는데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계속 홀딩해요. 자, 신고가를 못 뚫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 분 exit 하지만 신고가를 계속 뚫어버리고 계속하면 계속 홀딩입니다. 자, 이럴 때도 제가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엔비디아 엄청나게 갈 것이다, 매물대가 없다 말을 했는데요. 자, 이때부터 엔비디아 큰 급등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다시 하락해가지고 여기서 신고가를 뚫어버려야 하는데 신고가를 못 뚫어버리고 추락하면 요때부터 엔비디아 조정이 오고요. 조정이 올 때 제가 이럴 때 스토캐티 슬로우 RSI 우물에 있거나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요게부터 추매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이때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신고가를 뚫어볼 때 계속 홀딩 해줬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겁니다. 자,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신고가에서 계속 하락을 하면 그때 분할 익지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신고가를 뚫어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자, 속술이 13%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속술 계속 홀딩을 해줘야 한다. 자, 이런 자리는 소액이라도 계속 추매를 해줘야 한다. 왜? 급등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모아가야 하고. 자, 이런 자리 스토캐팅 슬로우 RSI가 우물했을 때 이런 자리는 무조건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해줘야 한다. 제가 얘기했는데요. 요때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때부터 계속 떡상을 했습니다. 자, 조정이 올 때도 이런 데는 소액으로 모아가고요. 역시 SOS 오늘 13% 급등을 해주는데요. 그 SOS의 단기적 고점까지는 5.63입니다. 자, 계속 홀딩 하는 거예요. 자, 또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브레 조봉호 테슬라는 기간 조정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올라가도 테슬라는 올라가지 않고요. 나스닥이 하락하면 테슬라는 추락합니다. 자, 여기서 하방 압력을 받고 추락할지 여기서 급등할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테슬라는 200달러를 훨씬 뚫어줘야지 그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200달러를 못 뚫어주면 아직까지 하방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삼슬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70%예요. 그냥 추매를 하지 않아 가지고 평단가가 낮아지지 않는데요. 추매할 바에야 제가 코니를 매수한다고 했죠. 지금 삼슬라는 그냥 보유만 하겠습니다. 200달러 넘어가면 그때 삼슬라를 추매를 하든가 그래 할게요. 지금은 그냥 보유할 뿐이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계좌는 상당한 수익 중입니다. 자, 장기 보유의 계좌고요. 올라내는 계속 홀딩하는 계좌입니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계좌도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요. 계좌가 마이너스 30%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도 존버를 해가지고 현재 이 수익이 난 거고요. 결국 미국 주식은 졸라게 버틴 자가 졸라게 먹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